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폭우 피해가 컸던 경기 가평에선 여전히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염 때문에 이중고를 겪었는데요. 경기 가평과 경남 산청 등 6개 피해 지역에는 특별 재난 지역이 우선 선포됐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산사태로 일가족이 매몰된 마일리 캠핑장 인근 수색도 계속됐습니다. 17살 아들은 구조됐지만 40대 아버지는 숨진 채 발견됐고 어머니와 11살 아들이 실종 상태입니다. 이곳을 찾은 실종자 가족을 만나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요. 숨진 매형은 그렇게 많은 비가 올 줄 모르고 펜션을 왔고 폭우에 다른 사람들을 다 깨우고 가족에게 오다가 변을 당했다며 망연자실한 모습이었습니다. 당국은 수색구역을 하류 쪽 대보리까지 확대하고 수중 수색 인력도 추가 배치했고요. 가슴 높이의 물속에서 막대를 든 수색대가 하천 바닥을 찔러가며 실종자를 찾았습니다. 찍으면서 저희가 지금 수색하는 중입니다. 그 일자형 수색이라고 제가 일자도 하고 가로지어서도 가고 이렇게. 경찰과 소방 인력 560여 명이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구조견, 드론이 총동원됐습니다.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복구 작업도 이어졌습니다. 가평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32도에 육박한데요. 찜통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맨홀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따고 있는 중이에요. 무더위를 어떻게 참고 계세요? 인내심으로 참아야죠. 가평구는 이번 폭우 피해를 342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과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과 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당국은 오늘 날이 밝는 대로 수색과 복구를 재개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경남 산청 산사태 현장에선 실종자 4명 중 2명이 발견됐지만 여전히 수색과 복구 작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고립된 마을도 길을 뚫고는 있지만 시설물 붕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 현장을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위와 토사가 쓸려 내려온 경남 산청군 외송마을. 이 마을은 지난 19일 산사태 이후 국도가 끊겼습니다. 마을길은 바위에 막혔고 수도와 전기, 통신이 모두 두절됐습니다. 외부에 있는 애들이 또 저희한테는 119까지 막 연락해가지고 통신이 안 되니까 사람 찾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완전 고립됐던 마을은 길이 뚫렸지만 주민들은 사흘간 고립된 상태에서 추가 산사태 공포를 견디며 구조를 기다렸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러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며칠 만에 외부와 연결되는 길이 뚫렸지만 여전히 중장비가 동원돼 응급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높은 곳에 있던 상릉 마을은 마을 아래쪽에 산사태가 나면서 마을 위쪽은 아예 지진이 난 것처럼 지반이 내려앉아 20채 가까운 집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좀 지진을 봐야지 산사태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 속구제 올라오고 갈라지고. 집은 물론 마당과 길도 갈라지고 무너져 4시간 동안 사투 끝에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경남 산청군의 7개 읍면은 아직 미복구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도로가 파손돼 차량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200여 세대는 여전히 전기가 끊겨 있고 약 700세대는 수돗물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VIP 경로서를 전달한 걸로 의심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위증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입장을 바꾼 건데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온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VIP 경로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 안 하셨습니까? VIP 경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셨죠? 그리고 결국 신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를 인정했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김 전 사령관은 과거 박 단장 항명 혐의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경로 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박 대령을 향해 편향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박정훈 대령한테 VIP 경로설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들이 순직해병 특검 수사에서 잇따라 VIP 경로설을 인정한 데다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실에 따로 남았다가 이후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법원과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는 모해 위증 혐의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2년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은 경로를 전달한 윗선이 누군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VIP 경로 당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만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했던 점, 또 사건 이후 군 관계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의 조사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고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이일입니다. 사제총으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구체적 진술을 피하고 있는데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게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그제 새벽 0시 15분쯤 서울 동작구 사당역 인근을 지나던 흰색 SUV 주위를 경찰이 둘러쌉니다. 운전석으로 다가가 총을 겨누는 경찰관 옆으로 다른 경찰관들이 합류하고 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체포됩니다. 자신의 생일날 사제총기로 아들을 쏘고 달아나던 63살 조모 씨입니다. 조 씨에게는 자신의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더해졌는데 법원은 어젯밤 주거지 폭발 시도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 씨는 어제 오후 예정됐던 법원 영장 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경찰엔 출석하기 싫다고 했을 뿐 다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할 뿐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라며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씨가 함구하는 사이 범행 동기를 두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쯤 이혼한 아내 명의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이 살해한 아들과 왕래가 잦았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한 언론사를 통해 이혼에 의한 가정 불화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다른 갈등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또 조 씨가 생일잔치에 참석한 며느리와 손주들, 지인까지 모두 살해하려 했다며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숨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청 소속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또 폭발물에 대해서도 정교한 구조로 이뤄져 실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컸다고 보고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